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이제 뜨거운 뉴스, 핫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많이 이제 아시는 그 정인이 사실 사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좀 화가 나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핫 이슈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어제 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네.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모 씨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와 유기, 방임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의 주된 공소 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네, 아유, 참 이게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네. 어떻게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 뉴스를? 정인이 사건. 보고 너무 화가 났던 너무 거예요. 화가 나죠. 지금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네.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요. 공무원 있는 사건이죠. 뭐 주변에 제가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거는 사형시켜야 사형시켜야 된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뭐 사건에 전반은 잘 아시잖아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어떻게 된 사건인지. 언론에도 많이 이미 네. 보도가 되었고요. 그 이제 양모 양부가 네. 자기 친자녀가 있는데 네.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죠. 했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했죠. 네. 근데 결국 여기 나오죠. 네. 학대, 유기, 예. 방임, 방임. 그리고 살인.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까지 한 사건. 예. 법의학자와 네. 많은 분들은 이 내용이 살인죄 꼭 추가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초기에 이제 경찰이나 네. 3차례 신고했다고 합니다. 3번이나 신고했는데 네.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3번 다 놓쳤죠. 네.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으면은 제대로 수사했으면은 뭐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를 시키고 네. 아니면 조사를 했으면은 이제 이런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종결 처리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의 지금 못 막았다 그렇게 지금 맞습니다.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에게 시민단체가 공개 질의도 했죠. 네. 왜 정부는 정의를 구하지 못했냐? 여기다 답을 해달라. 저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이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했으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 압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열심히 일도 하고 범인 검거는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가 아마 거의 최고 수준일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범인 검거는 너무 잘하는데 이 범죄 예방이 너무 좀 아쉽다는 거예요.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나서 범인을 검거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 전에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사전 예방이 중요하죠. 당연하죠. 이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살인이 네. 저질러진 이후에 그러니까. 예방하면 뭐합니까? 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범인을 검거하면은 뭐 그 범인을 처벌하고 뭐 다른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이미 피해자는 사망했잖아요. 이거 범인 잡아서 사실 뭐 엄하게 처벌해봐야 정인이가 뭐 달라질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방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방송에 주장하고 있어요. 제발 이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에 더 신경 써달라. 저희도 이제 가끔 이제 사건이 일어서 이제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이렇게 이제 뭐 고소를 하거나 그러면 정말로 중범죄가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가족폭력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정 내에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나와서 이게 더 큰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답답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그런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강력범죄가 발생해서 범인을 검거하면 그 검거한 경찰이나 뭐 아니면 검찰 어떻게 될까요? 공로를 인정. 공로가 높아지겠죠. 실적도 높아지겠죠. 근데 아직 범죄도 발생하지 않고 뭐 예방해서 훈방 조치했다. 막았다.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실적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간이기 때문에 실적 높아지고 뭐 공로를 많이 받는 거를 당연히 신경 쓰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범죄 예방을 어떻게 수치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객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정말로 신고를 해가지고 가해자 피해자를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범죄를 미연에 예방했다. 실적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이 범죄 예방에 신경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거의 99대 1의 비중으로 지금 신경 쓰고 있잖아요. 범인 검거가 99%의 노력, 시간, 비용, 뭐 인력. 지금 1위에요. 범죄 예방 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저는 거의 5대5로 해야 된다고 봐요. 범죄 예방 50%. 그죠? 그래야지 범죄가 더 예방될 거 아닙니까? 범인 검거 50%. 그렇게 좀 배분을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인이 사건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죄 어떤 범죄가 될까요? 두 분은 어떻게 봐요? 살인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왜요? 법의학자나 네. 의사들의 소견을 봤을 때 네. 분명히 이건 살인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던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요. 검찰은 그래도 처음부터 이제 살인죄로 기소한 건 아니죠. 처음에는 뭘로 기소했죠?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치사는 뭐냐면 아동을 학대를 해요. 뭐 이제 폭행이나 뭐 협박이나 뭐 아니면 이제 뭐 밥을 안 주거나 해서 학대를 해서 사망을 했다. 그 아이가 사망했다. 그러면 아동학대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동학대치사는 굉장히 형량이 무거워요. 하지만 이제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우리가 소장 같은 경우도 청구 취지 변경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뭐 위자료 1,000원에다가 3,000원 올릴 수도 있고 재산 올릴 수도 있듯이 검사가 기소할 때도 처음에 기소한 범죄보다 다른 범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고요. 소장 바꾸듯이. 그래서 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했다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수사해 보니까 살인이 된다. 그래서 살인죄로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근데 살인죄는 변경을 했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만약에요 살인죄가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살인죄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양모는 이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를 빼고 살인죄를 넣었는데 살인자가 무죄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무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검사는 이혼소송도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있잖아요. 주의적 청구를 살인죄로 하고 만약에 살인죄가 안 될 경우는 예비적으로 그 다음 범죄는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를 예비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냥 유지한 거야. 설령 법원이 살인죄가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리적으로 살인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라는 건 처음부터 이 아이를 죽이려고 이제 막 했을 경우에 이제 살인죄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법리적으로는. 이 뭐든지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변호인은 뭐라고 그래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죠? 심지어는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는 고의도 없었다고 해요. 단순 때리기만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고의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법의학자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느냐? 이 배를 이제 밟았다고 합니다. 배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인이 조그만 어린아이를 밟았다, 배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 큰일이 나겠죠. 큰일이 나겠죠. 네. 근데 배를 찬 건 인정하지만 내가 화가 나서 때렸는데 죽일 생각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피고인은.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여기 반론을 해요, 검찰이?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를 생각을 했을 때 성인이 아기를 발로 밟았다면 그거는 큰일이 난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죄로. 그렇죠. 우리 김대리가 이제 잘 알고 있네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 이 고의도 확정적인 고의가, 그 미필적 고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지 흉기를 막 준비해가지고 흉기를 그 사람을 찔렀다. 그럼 확정적인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살인죄가 돼요. 그럼 너무 쉬워요. 근데 큰 이제 성인이 아예 배를 밟았다. 밟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죽일 생각 없었지만 김대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밟으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게 미필적 고의. 내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그 행위를 계속한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살인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인이 양부모가 자신의 큰 덩치를 이용해서 그 어린 아이의 배를 무참하게 짓밟는 거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은 좀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 과연 이 양보에 대한 살인죄 인정할 건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아이를 학대할 건데 왜 입양을 했을까요, 도대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식도 있거나 뭐 없는데 다른 아이를 입양한다. 그건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칭찬받을 일인데,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 훌륭한 취지로 입양을 했는데 왜 그 아이를 학대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이제 이런 말이 전해지는데 이 양모가 입양을 한 다음에 아이를 막 여기 막 데려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입양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 혹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입양하면서 한 게 막 그거를 이제 칭찬하고 혹시 뭐 이거를 통해서 무슨 뭐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떤 뭐 자신의 뭐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사익 추구를 빼면은 도대체 이 사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입양하고 그렇죠. 또 폭행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하고 그럼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 선량한 다른 양부모님들이 혹시 오해를 그렇죠. 받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될까 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이 사건 보고 입양하려던 사람이 나 입양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또 혹시 다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안 되죠. 입양은 너무 훌륭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해야죠. 그리고 법적으로 입양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아시나요? 일반 입양은 내가 원래 친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친부모의 관계도 살아있고
입양한 양부모의 관계 살고 부모님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도 친부모로 있고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로 남아 있고 양부모도 남아 있고 그게 일반 입양이고 친양자 입양은 뭐냐면 원래 친부모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과 연을 끊는다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부모 자식과 연을 끊는 건 없는데 예외적으로 딱 방법이 있어요. 그 친양자는 거예요. 친양자가 되면 내가 양부모의 양자가 되는 거죠. 거의 친자같이 되는 거예요. 원래 친부모와의 관계는 단절이 돼, 법적으로. 그래서 서로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상속도 없어지고, 서로에 대한 부양 뭐 가족 간의 그 권리 의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친양자 입양.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언제 이혼 사건 할 때도 이혼이 그 문제가 되는데, 이 재혼할 때 말이에요. 재혼할 때 예를 들어서 재혼했는데 그 아내도 원래 전 남편과 아이가 있었고 남편도 전부인과 아이가 있었다. 둘이 이제 재혼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서로 이제 데려온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훌륭한 부모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친양자 입양을 해요. 그래서 아내의 아이들을 남편이 친양자 입양하고 남편의 아이들을 아내가 친양자 입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친자식까지 잘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이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영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원래 아빠 성을 따랐을 거 아닙니까? 아빠 성을 따랐는데 그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은 이 성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엄마가 자기 성으로 바꿨어요. 엄마가 성이 이씨예요. 그래서 이영이로 바꿨어요. 자, 김영이에서 이영이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재혼을 했어요. 재혼한 남편이 홍씨예요. 남편 앞으로 이제 친양자 입양을 와서 성분 변경해서 홍영이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혼해서 또 이 남편하고 홍씨 남편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다시 내가 이제 혼자 키워야지 다시 이영이가 됐어요. 다시 세 번째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70 남자 사서 그래서 최영이가 됐어요.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이 몇 번 바뀐 거예요. 서너 번 바뀌잖아.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성분 비용한테 신중하셔야 돼요. 자, 이건 말씀드릴게요. 친양자 입양했는데 만약 이혼한다. 그러면 이 재혼한 아빠가 아이를 키우려고 할까요? 그럼 안 키우려고 해요. 그러면 다시 친양자 파양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새아빠 앞으로 이제 갔다가 새아빠가 이혼하니까 또 이제 파양하니까 얼마나 아이가 상처가 크겠습니까? 법원에서 지금 같은 그런 케이스 여러 번 이렇게 성가번이 바뀌는데 허가를 다 해줍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물론 다 해준 거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줘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인이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제 입양 문제까지 됐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양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입양은 훌륭한 거, 특히 친양자 입양은 너무나 훌륭한 거죠. 제가 그분들에게는 이제 격려의 박수를 드리는데, 다만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모든 일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세 번이나 경찰이 그냥 종결했다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왜? 경찰도 뭐 도와주려고 했겠죠. 뭐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죠. 그리고 양모 양부가 아마 부인했을 겁니다. 부인했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아과 의사분이신데 아이를 진찰했는데 이거 뭔가 학대 의심 같다 그러면 바로 사진 찍으시고요. 꼭 상해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라고 하세요. 거기에 이게 써야 돼. 항상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찰입니다. 여기 아이의 학대 정황이 매우 의심됨. 반드시 이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렇게 소견서나 진단서를 띄셔야 돼요. 의사분. 아니면 뭐 주변 분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띄셔야 돼요. 이 증거를 띄시고 증거를 확보해. 그리고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경찰이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찰의 그 수사 의지를 더 확고히 하고 나중에 혹시 법적 구대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꼭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법적 소송이나 이런 거를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정인이 사건 다시 한번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2인차의 하디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